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김경수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차는 정말 보기만 해도 진짜 가슴이 뛰는데 마세라티 꽈트로포르테 모데나 Q4입니다. 자, 마세라티 꽈트로포르테 모데나 Q4. 자, 이렇게 이름이 긴 데는 각각의 나름의 그 의미들을 모두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마세라티 꽈트로포르테는 마세라티의 스포츠 세단이면서도 기암급 세단이죠. 자, 이게 1963년도부터 1세대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 6세대 모델입니다. 6세대 모델도 2013년도에 처음 이제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요. 계속 지금까지 모델에 대한 조금씩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의 이 차까지 왔습니다. 196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스포츠 세단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에서는 이 마세라티가 꽈트로포르테를 시작을 했고, 람보르기니도 라곤다로 스포츠 세단의 역사를 그 시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세라티만 계속 스포츠 세단의 역사를 이어왔고, 람보르기니는 라곤다를 그렇게 계속 발전시키지는 않았죠. 자, 마세라티는 르반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기블리 세단이 있죠. 그 다음에 이 꽈트로포르테가 있고, 그 위에 MC20, 그러니까 MC20, MC20 시에로 같은 모델이 있습니다. 사실 MC부터는 사실 슈퍼카 영역이라 이 차 영역하고 조금 이제 해당이 되진 않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그 마세라티 꽈트로포르테는 사실상 그 마세라티의 어떤 기암급 역할을 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세라티 꽈트로포르테는 모두 세 가지 트림으로 나뉘어져요. 기존에는 그란루소, 스포트, Q4 이렇게 되게 어렵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좀 간단해졌습니다. 마세라티 GT가 이제 가장 낮은 트림이고요. 그 다음에 마세라티 꽈트로포르테 모데나, 그 다음에 이제 V8, 이제 V8 엔진으로 넘어가는 트로페오, 그 차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차 중에서 오늘 가지고 나온 차는 모데나 트림이고요. 마세라티의 전체 디자인을 살펴볼 때는 RPLE 컨셉트카를 보시는 게 좋은데요. RPLE 컨셉트카를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마세라티의 디자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모데나 Q4를 한번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차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긴 차입니다. 5200이 넘는 굉장히 대형 세단, 경쟁 모델도 상당합니다. S클래스, 아우디 A8, BMW 7 시리즈, 이런 어떤 기암급 세단과 맞먹는 플래그십 모델이죠. 그러다 보니까 차체가 굉장히 길고 아래가 푹 떨어지면서 이 마세라티의 삼지창의 그 엠블럼을 중심으로 모든 디자인이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마세라티 꽈트로포르테 모데나 같은 경우에는 차가 좀 진중해 보이고 좀 묵직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는 이 안에 있는 크롬들을 다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까만색으로 칠했고요. 이쪽도 원래 좀 복잡한 그런 범퍼 디자인이었는데 사뭇 좀 깔끔하게 좀 변했어요. 그런 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전반적으로 앞으로부터 해서 뒤로 쭉 이어지는 이게 유선형으로 떨어지는 라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차가 크지만 한편으로 사이즈를 봤을 때 이렇게 컸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밀조밀하면서도 좀 균형이 맞는 그런 세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세라티 꽈트로포르테 Q4 옆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차가 굉장히 길면서도 유선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화감 없이 한 번에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죠. 자, 휠은 이 마세라티 삼지창 그 엠블럼을 형상화한 그 5스포크 휠인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좀 팍팍 깎여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타이어는 이제 피렐리 P0 타이어가 끼워져 있습니다. 꽈트로포르테 모데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존 모델보다 이번 2022년형 모델이 되면서 이렇게 마세라티의 상징이죠. 요 팬더에 뚫린 요 세 가지 덕트 위에다가 이 모데나라는 레터링을 더했습니다. 이 모데나는 아시다시피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도시국가 형태를 띠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도시국가의 그 도시 이름 이런 거를 차에다 넣어줌으로써 해서 그 분위기를 좀 형성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노즈가 굉장히 길고 이 트렁크 데크가 좀 짧은 롱 노즈 숏 데크의 아주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유형의 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쿠페형의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나가는 그 B필러의 면이 굉장히 매끈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능적인 것도 있어요. 풍절음을 줄여준다는 효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대형 세단이면서도 굉장히 스포티한 그런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마세라티를 이해하기 때는 반드시 그 레이싱 DNA를 깔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세라티는 기본적으로 모터스포츠에서 이기기 위한 브랜드입니다. 그 어떤 근성을 가지고 차를 만들기 때문에 다 그런 식으로 보거든요. 이 차는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또 특히 C필러에 그 마세라티의 삼지창 엠블럼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은색이 아니라 크롬을 죽인 검정색 엠블럼을 집어넣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좀 저는 깔끔하고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Q4의 뒷모습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놀릴 때 야 K7이야? K7? 아니야 K3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RPL 콘셉트카의 그 어떤 그 리어 램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RPL 콘셉트카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제 그 리어 범퍼를 파 들어가는 디자인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제 표현을 하고 이 리어 램프의 층을 둬서 좀 약간 입체적인 그 느낌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세라티의 이 그 엠블럼 서체도 이번에 좀 살짝 개선이 됐고요. 이 Q4는 그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모데나에만 붙는 그 배지입니다. 뭐냐? 이 Q4는 아우디 Q4가 아닙니다. 그 Q4는 네 바퀴 굴림이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콰트로 포르테의 GT, 모데나, 그 다음에 트로페오 이 세 가지 트림 중에 유일하게 모데나만 이 사륜구동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단이 사륜구동을 갖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뒷바퀴 굴림 세단인데 기본적으로 네 바퀴를 굴린다라고 하면 그 주행 안정성에 굉장히 목적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Q4는 이 배지처럼 그 네 바퀴 굴림을 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좌우로 쿼드 파이프를 둬 가지고 굉장히 묵직한 어떤 그 대형 세단으로서의 어떤 그 약간 위험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보면 V6 트윈 터보가 달린 그런 엔진의 것으로서는 조금 과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레이싱 DNA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겁니다.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뒤에 데크가 짧고 앞에 노즈가 긴 어떤 스포츠 세단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뒤에서 보면 앞에서 봤었던 그런 어떤 감동이 조금 덜하긴 합니다만 이런 배지들을 읽어 나가는 그런 맛은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차는 좀 수평 기조의 어떤 대시보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좀 어둡습니다. 가죽이 전반적으로 뭐 손에 닿는 곳에 다 깔려 있습니다. 특히 이쪽 천장, 루프라인, 뭐 A필러 이런 쪽은 이탈리아 차로서는 뭐 빠질 수 없죠. 뭐 알칸타라 확 들어가 있습니다. 뭐 아주 아끼지 않았어요. 뭐 천장 뭐 싹 다 들어가 있고요. 가죽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닿는 데는 다 들어가 있고 센터 터널 쪽이 좀 팍 올라와 있죠. 아무래도 후륜구동 세단이다 보니까는 그 FR 구동계의 그런 어떤 그 전형을 보여줍니다. 이 차는 V6 3000cc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요. 최대 토크가 무려 60 토크를 발휘해서 뒤로 보낼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센터 터널이 뒤에까지 쭉 이어져 있고요. 이쪽은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티어링 휠은 제 생각엔 조금 레이싱 DNA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데 좀 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기판, 그리고 요 클래식한 요 아주 시계,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삼지창 마크가 그 계기판에 좌우로 하나씩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죠. 기어봉에 들어가 있죠. 시계에 들어가 있죠. 페달에 들어 있죠. 뭐 야,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 이제 마세라티인지 알았으니까 좀 그만해 라고 할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기판에 그 숫자 폰트들이 정말 예쁩니다. 정말 예쁘고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폰트들이 예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폰트들이 통일이 안 됩니다. 그 계기판 그 RPM 게이지의 숫자는 아주 예쁜 서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앙에 센터페시아하고 이쪽에 그 센터페시아 LCD에는 좀 다른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2022년형에서 또 바뀐 게 이 센터 터널의 베젤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좀 시인성이 좋아졌습니다. 원래는 뭐 6인치 뭐 이랬는데 지금 10.2인치까지 이 화면이 커져서 되게 좀 뭐랄까요,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졌달까요? 그런 점들이 아주 눈에 띕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대형 세단이 갖춰야 될 뭐 요소들은 다 있습니다. 뭐 엉따, 손따, 뭐 통풍 시트 다 되고요. 뒷열도 뭐 엉따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엉따는 표준어가 아닙니다만 뭐 잘 아시겠죠?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트도 굉장히 좀 시원하게 폭신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들어오시면 허둥대십니다. 야, 이 시동 버튼 어디 있어? 라고 하지만 이 차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레이싱 DNA라고. 그 이탈리아, 특히 유럽 쪽의 브랜드들 가운데 르망 이쪽에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 차들은 거의 대부분 이 왼쪽에 스타트 버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또 재미죠. 이 차를 읽는 그런 재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어 측면에서도 보면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맞췄어요. 순위 닿는 곳에는 그 가죽, 그 다음에 조금 뭐 좀 표시가 나야 될 그런 부분들에는 좀 크롬을 써서 눈에 좀 잘 띄게 만들어 줬네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가 이제 프레스티지 세단을 얘기할 때 그 항상 언급하던 어떤 신기술, 다른 브랜드가 없는 어떤 신기술,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들어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묵직하고 육중한 그런 느낌을 내면서도 아주 순발력 있는 그런 차체의 어떤 거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모데나는 그런 측면에서 좀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의 이거보다 더 윗급이죠. 이제 트로페오로 들어가면 이 부분이 전부 다 이제 크롬으로 바뀌면서 더 이제 좀 고급화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뒷자리에 왔습니다. 그 뒷자리는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5200이 넘는 굉장히 큰 대형 세단 아닙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5m만 넘으면 차 큰데?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건 5200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뒷좌석에 온전히 그 길이가 다 반영됐다고 보시면 돼요. 무릎 공간 넉넉하고요. 뭐 주먹이 한 서너 개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 충분하고요. 그 다음 팔걸이도 잘 돼 있고, 아까 1열하고 마찬가지로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은 가죽으로 다 감싸져 있고, 좀 보여줘야 될 것들은 크롬으로 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도 굉장히 좋고요. 마세라티 또 강조합니다. 여기 또 양각으로 이렇게 볼록 나와 있어. 이거 정도는 기본이겠죠. 자, 그리고 이쪽은 사실 센터 터널 때문에 앉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앉는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요. 그 어린아이들도 사실 앉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팔걸이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수납 공간도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뭐 그 종이컵 조그만 거 하나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정도고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느껴지는 감성 자체는 사실 1열보다는 조금 덜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부품들, 그러니까 공조장치나 뭐 이렇게 뭐 의자 조절하는 이런 장치들이 사실 너무 플라스틱 느낌이 많이 나요. 이 차는 2억 2천만 원이 넘는 그런 프레스티지급 세단인데 사실 이런 모습은 조금 실망스럽죠. 여기는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물망으로 이렇게 넣은 거는 이것도 조금 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좀 거울 떨어지고 탁자도 좀 튀어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좀 없다라는 거. 뭐 마세라티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옵션도 좀 달라지고 조금씩 변하는데 이런 모습까지 좀 같이 챙겨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이제 운전을 시작해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차의 성능 이런 점들을 확인할 때 주로 이제 주행을 하면서 확인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쿼트로 포르테는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5세대하고 6세대 쿼트로 포르테를 한번 경험을 해봤고요. 이번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제냐 에디션을 한번 장시간 경험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독일 계열 그리고 이탈리아 계열의 유럽 스타일의 스포츠카들은 통상적으로 각각의 좀 개성들이 나뉘어져 있죠. 근데 그 오늘 저희가 시승하는 쿼트로 포르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속력을 중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탈리아 계통의 그 스포츠 세단들 그리고 스포츠카들이 가속력을 되게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포드 페라리에서 페라리가 이렇게 고속에서 쭉 직진하다 펑 터지는 그런 영화의 그런 어떤 일례도 있었듯이 이탈리아 쪽의 어떤 스포츠 세단들은 굉장히 견고하고 멀리 막 초고속으로 가는 그런 성질의 것보다는 굉장히 좀 그 순간적인 가속력 그거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지금 마세라티 쿼트로 포르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기에 스포츠 모드하고 그 서스펜션 감쇄력을 조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노멀 상태인데요, 이 노멀 상태에서 스포츠 모드 버튼을 누르고 감쇄력을 조정할 수 있는 이 버튼까지 같이 눌러 보겠습니다. 자, 달려보겠습니다. 정말 진짜 감쇄력을 조절하면서 조금 더 지금 페달 반응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핸들은 조금 무거워진 듯 하고요. 그리고 좀 잔진동이 더 이렇게 그 체내로 좀 흡수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그 스티어링 안쪽에 단조 알루미늄으로 꺾은 이 패들 시프트를 한번 이용을 해보면 마세라티 쿼트로 포르테의 어떤 진짜 맛이 여기서 이제 깨어납니다. 들리시나요? 이겁니다, 이거. 이런 차 흔하지 않죠. 지금 레드존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지금 노면하고 딱 붙어서 차를 밀어내고 있어요. 지금 V6 트윈 터보로 무장한 그 3000cc 가솔린 엔진, 여기에 ZF4의 8단 변속기가 물린 이 차는 사실 거의 마세라티만의 어떤 순수한 그 레이싱 열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정말 그 맛깔나게 달려줍니다. 이렇게 감쇄력을 탁 조절하면서 또 차에 탁 달라붙어가는 그런 감정은, 그 느낌은 이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운전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거든요. 이겁니다. 그리고 제동, 다시 한번 가속. 그렇죠. 자, 사실 마세라티가 표현하는 어떤 그 배기음 그리고 폭발적인 가속력,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마세라티만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정말 재밌어요. 그렇죠. 자, 이런 그 왕왕거림, 어떤 가슴을 울리는 이런 배기 사운드, 자, 이런 점들을 보면 마세라티가 진짜 얼마나 그 레이싱 DNA를 표출을 하고자 했는지 진짜 보이거든요. 지금 도로를 거의 그 찢듯이 휘 갈겨갑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런 느낌들이 모이면 마세라티만의 그 맛을 만들어내는 거죠. 감쇄력 또한 진짜 노면을 바로 읽는 듯이 팍팍 진짜 읽어내면서 그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약간 사나운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빨리 뽑아내고 있어요. 최고속이 문제가 아니라 가속력이 문제입니다. 가속력이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 스포츠 모드를 해제했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해제를 하면 바로 그냥 일반적인 대형 세단으로 변해버려요.
특히 마세라티 꽈트로 포르테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경쟁차들, 예를 들면 독일계 대형 세단들이죠. 뭐 S클래스나 뭐 아우디 A8이나 뭐 BMW 7시리 같은 이런 되게 저명한 그런 어떤 프레스티지 세단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는 비슷하지만 운전자가 딱 시야에 이 차를 딱 뒀을 때, 그리고 스티어링을 탁 잡고 운전대에 앉았을 때 차의 어떤 전체적인 그 덩치들이 되게 좀 눈에 잘 들어오고 사람하고 이렇게 혼연일치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는 재미가 정말 남다릅니다. 특히 마세라티를 볼 때 이 국도에서 그 느끼는 요 재미가 상당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마세라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멀리 갈 수 있는 그 고성능 GT카죠. 그래서 이렇게 짧게 시승하는 것보다는 좀 더 멀리 장거리를 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국도를 이렇게 다니게 되면 전반적으로 차의 어떤 그 밀착된 성능이나 이런 점들을 느끼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마세라티는 또 이게 스포츠 모드하고 그 노멀 모드하고 딱 그 두 가지 모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크게 막 이렇게 막 모드를 나눠가면서 그 주행을 느끼거나 뭐 그러진 않지만 좀 있을 만큼만 딱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느껴본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모데나 Q4 어떠셨나요? 사실 경쟁차가 워낙에 많습니다. S클래스, 그 다음에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까지, 거기에다가 뭐 7시리즈까지 뭐 다 엉겨 붙으면 사실 이 차를 보호해 줄 수 있을 만한 무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세라티를 보면 우리는 어떤가요? 아, 정말 멋있다, 야, 저 차 한번 타봤으면,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 이유는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가 가진 매력을 저희는 은연중에 느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레이싱 DNA를 바탕으로 한 어떤 멋진 근사한 이런 디자인, 그리고 이렇게 엑셀을 빡 밟을 때 우왕 하고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 어떤 힘, 사운드, 이런 거에 어떤 박력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이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를 사람들이, 더욱이나 또 막 이렇게 좀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눈길이 가는 그런 차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 차를 이해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되겠네요. 마세라티 이탈리안 감성, 그리고 레이싱 DNA, 바로 그런 점들을 바탕으로 이 차를 이해하면 이 차를 즐기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